네, 안녕하세요. 금캐러 가자의 금캐남입니다. 오늘은 팁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팁을 요구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카카오티는 기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몇몇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선 팁 문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팁이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돈을 뜻하는데, 팁은 속어이고 정식 명칭은 gratuity fee 또는 서비스 차지라고 부릅니다. 팁 문화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5%에서 25%까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 정도 주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팁도 인플레이션의 적용을 받아 디너 같은 경우 20에서 25%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팁 문화 역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팁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 팁의 유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해방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급여 일정액을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전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주들은 흑인들에게 열정페이로 일을 시켰고 결국 흑인들은 팁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부유층들이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귀족들의 행동을 따라하곤 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 행동이 팁을 주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외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팁 문화가 사라졌는데 나무위키에 따르면 유럽 지역 노동운동으로 팁은 노예한테나 주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여 20세기 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서비스직도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예 없는 문화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팁을 주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언급한 이야기 말고도 팁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팁 문화의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팁으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주와 팁을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부류일 것입니다. 팁 문화로 점주는 낮은 인건비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팁을 받는 종업원은 일을 잘하거나 만약 친절하다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무 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서비스를 주는 사람도 행복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대접을 받으면서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역량을 이끌어내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가 소득을 창출시킨다면 충분한 업무 동기부여로도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서비스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촉진제로서 팁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뛰어난 서비스를 경험하면 높은 팁을 주게 될 것이고 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팁 문화의 단점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팁 문화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인의 관점에서 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팁 문화는 유럽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팁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해도 의무적으로 주는 팁 문화는 단점이 명백합니다. 우선 고객으로서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평범하거나 개차반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면 그건 절대 바람직한 팁 문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팁 배분 방식도 개별 업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팁 전체를 전체 서버와 나누는 경우가 있고 해당 영역의 서버가 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다른 영역의 서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팁을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질 손님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끼리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외모, 성별, 인종 등에 따라 팁 금액은 차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의 편차로 인해 팁 금액의 편차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소득이 낮은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팁의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팁 문화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팁 문화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팁 문화가 있긴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고깃집을 가면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문화가 있습니다. 매우 극소수의 영역이라 전체적인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에 팁 문화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세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야 미국에서도 카드로 팁을 주곤 하지만 만약 팁을 현금으로 주게 된다면 소득으로 잡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팁으로 10만원을 500번을 준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한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나라에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소득세 등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격을 한번 올리면 절대 낮추지 않는 특이한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값뿐만 아니라 팁을 챙겨줘야 하니 우리가 지출해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경기 침체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 성장하였고 반대로 물가는 3.2%가 올랐습니다. 성장률 대비하여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팁 문화가 조금씩 정착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트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가 팁 문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19%는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면 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저 5% 정도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제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배달비만 하더라도 몇몇 식당에서 시작하였던 것인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전체 식당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팁 문화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팁 비율이 올라가고 비대면 주문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곳이 늘면서 팁이 물가를 올린다는 개념의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8%, 2023년에는 4~5%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도 팁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마저 팁을 요구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햄버거 가게, 커피를 파는 카페 같은 경우 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마저도 팁을 요구하고 있으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도 팁 선택 페이지를 15%, 20%, 25%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팁 탭은 매우 작게 만들거나 직원이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팁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팁 문화가 자연스러운 문화여서 팁을 주긴 주지만 이런 팁 문화 상승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국은 문화로 자리 잡혀서 단시간 안에 사라지거나 축소되기가 어렵겠지만 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문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팁 문화는 소비자에게 제약값을 전가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끌고 들어오려는 업주나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배달비 사건처럼 자연스럽게 정착될까봐 걱정됩니다. 노팁 문화 응원합니다.